이 영상은 백진삼의 후원을 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백진삼. 백진삼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효과를 못 보신 분,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리시는 분,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 입맛이 없으신 분. 네,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섭취 후에 7일 이내 효과가 없을 시에는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뽀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부 그러면 경기로 네. 갈까요? 서울과 제주전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이랑 같이 보고 왔는데 전반은 정말 서울이 좋았죠. 네, 전반 경기력은 서울이 제주를 압도했다고 볼 수도 있고 전반에만 2골을 넣으면서 이 골로 인해서 2대0으로 완전 압도했지 뭐.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딱 가자마자 눈에 띈 게 서울이 3백이었어요. 네, 이태석, 김주성, 술라카가 3백을 딱 나온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최준이 오른쪽이고 강상우가 왼쪽 윙백으로 나와서 이 김기동 감독이 단단히 준비를 했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경기를 보다 보니까 다시 포백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약간의 뭔가 페이크를 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그 정도로 김기동 감독이 이 경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일단 가장 큰 고민을 이 조합의 문제를 해결한 게 저는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인 그렇죠. 같았어요. 팔 뭐라 그러죠? 8기? 8기라고 하나? 몰라. 아니야? 근데 이 기성용 파트너를 누가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한승규 했다가 시게이로 했다가 둘 다 실패했고 이번에 류재문 나왔는데 류재문 선수가 전북에서 하던 그런 플레이를 잘 보여줬고 오른쪽은 기팔. 기팔. 박동진의 포변을 했는데 박동진 쪽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박동진을 빼고 정통 풀백인 최준을 넣고 그리고 권한규 선수의 볼 처리가 항상 불안했는데 그 자리를 다소 느리지만 그 전진 패스가 되는 술라카를 넣어서 빌드업은 좋더라. 좋아요. 빌드업은 좋더라. 그 사이에 공을 넣을 줄 알아요. 괜히 국가대표가 아니란 것을 보여줬고 최준, 술라카, 류재문이 들어오면서 이 수비가 안정이 되니까 공격진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고요. 특히 오른쪽 라인은 조용욱이랑 최준이 또 친구 사이잖아요. 좋았어요. 네, 거기서 주고받는 플레이. 최준이 사실 김기동 감독이 서울에 부임하기 전부터 얘 달라고 먼저 찜했던 선수잖아요. 포항 시절 영입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굉장히 원했던 선수인데 왜 원했는지를 보여줬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2경기 통해서 가장 필요했던 거는 기동성이었는데 이 측면 기동성이 살아났고 무엇보다 기성용 선수가 이 뭐 한 소리를 들었는지 정말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아니 류재문이 컸어요. 류재문 버텨주니까 뭐 그랬는지 그러니까 공을 그 전까지는 공을 주고 약간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이날은 공을 주면 무조건 오른쪽 측면 빈 공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기성용이. 그러므로 인해서 제주가 한 번 더 공격진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공격진 숫자를 늘리는 그가 기성용의 움직임이 많은 차이를 만들었고 결국은 본인이 득점까지 하는 아주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니, 한민성님 얘기했는데 저도 대가패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류재문이 저는 저렇게 투리 많은 선수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류재문을 전북에서는 좀 한정되게 썼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수비 쪽으로. 근데 와 저는 저렇게 다재다능한 선수인지 류재문 선수에 대한 재평가 저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가패까지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 류재문 솔직히 처음 본 선수였다고. 류재문 선수는 그래도 대구랑 전북에서 많은 걸 한 선수여서. 선수죠. 근데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훨씬 더 다재다능하고 좋은 선수였구나라는 생각 좋았습니다. 이런 선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승규 선수 얘기하셨는데 한승규 선수가 가장 잘하는 걸 저는 술래잡기라고 보거든요. 공을 잡았을 때 안 뺏기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적당한 압박과 그리고 연계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날도 이 한승규가 이 임채민과 송준 앞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 수비진을 방해한 효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류재문 골키퍼도 했었어. 맞아. 맞아. 그러네. 투리 많은 선수. 네, 보여집니다. 반면에 제주는 사실 전반 19분에 페널티를 내줄 때부터 살짝 조금 흔들리는 감이 있었습니다. 일단 초반에 그 대전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뭐 에너지 레벨이라던가 압박이라던가 수입 안 넘어갔습니다 아직. 연계 플레이가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기성용 선수에게 추가골 내주고 나서는 살짝 이 감정 충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쌓여서 이제 뭐 김태환 선수의 경고라던가 그리고 후반에 임채민 선수의 퇴장까지 나오면서 좀 많은 걸 잃은 경기다. 근데 후반에는 일단 전반에 서울이 오버페이스 했기 때문에 제주에게도 후반에 기회가 있을
것 같았고 실제로도 점유율을 좀 높였지만 이 공격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제주는 무득점 패배하는 최준이 왜 물건이야 사람이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특히 임채민 선수는 감독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이런 플레이는 좀 아쉽죠. 예, 올 시즌에 주장을 맡았고 그러면은 그 상황에 사실 공과 상관이 없는 지점이었고 뭐 수비 지역도 아니었고 굳이 그렇게까지 거칠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수의 스킵 아닙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상대를 넘어뜨려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서 다음 경기에 뛸 수 없다는 거는 임채민 선수도 좀 뉘우치는 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경기로 보여지고 아직 제주 역시도 조금 갈 길이 멀다. 감독이 바뀌었고 뭐 대전전 한 경기로 인해서 이 팀이 막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건 시기상조다. 이런 거를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동진 선수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으로 다시 돌린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뭐니 해도 링가드 선수에 대해서 이제 김기동 감독이 끝나고 얘기를 했죠. 네. 설렁설렁 뛴다는 표현도 썼었고 그리고 뭐 매일 얘기를 하지만 말은 청산유수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고 수비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서 이게 뭐 데일리 메일 뭐 더선 이런 데 지금 다 퍼져나가갖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링가드가 지금 새로운 팀 감독에게 뭐 욕먹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기사도 지금 뽕뽕뽕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링가드 길들이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연맹 행사 가서 그 김기동 감독을 잘 아는 임상엽이랑 강상우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임상엽은 뭐라고 했냐면 김기동 감독은 관심이 없는 선수는 투명인간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 말은 관심이 있으니까 링가드 선수를 어떤 자극을 준 거라고 했고요. 강상우 선수도 마찬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기동 감독이 이 선수가 워낙 좋은 선수니까 이 선수를 같이 끌고 가기 위해서 언론을 통해서 조금 선수에게 자극을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딱 현장에서 보면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링가드 아직 골을 넣기 위해서는 좀 더 진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수비를 뭐 한 명 수비를 한 명은 제친다거나 이런 안 돼요. 모습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음라파까지 먼저 골을 넣었는데 링가드 선수가 정상 폼이 되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였다. 그리고 또 상황 자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 잔디 별로 좋지 않았고 패스만 툭툭 찔러주는데 그렇죠. 그런 거를 김기동 감독이 그냥 넘길 수는 없죠. 지금 다 같이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링가드 선수가 저렇게 수비 안 하니까 한번 찔러줄 때 이겼으니까 찔러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일 재밌는 경기 포항과 광주전입니다. 스코어는 추가 시간에 정재희, 저기는 정재민이었고 여기는 정재희가 넣었네요. 정재희의 골로 포항이 1대0 승리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포항이 승리할 만한 경기였다. 그리고 광주는 이정현 감독이 말한 대로 질만한 경기였다. 경기력 자체가 포항이 좀 준비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태하 감독이 기술위원장 할 때 이정현 감독 높이 평가했다고 창 기자도 얘기했었고 그런 만큼 좀 연구를 잘한 게 아닌가. 이정현 감독이 앞에 두 경기니까 이정현 감독 스타일이 다른 팀에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한테 물어볼 때도 많아요. 야, 거긴 어땠냐 막 이러고. 근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바로 만나는 팀에 대한 분석은 하잖아요. 딱 포항을 보면서 그 얘기하더라고. 야, 수정이 되게 빨라. 그러니까 이 경기 하고 나면 다음 경기는 뭐가 문제였을 안 좋았던 게 그걸 바꾸는 게 수정이 되게 즉각적이고 빠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포항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제가 경기 전에 통화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셨었거든요. 실제로 이 경기도 거의 약간 광주에 맞추는 전술로 들어가서 좋은 결과를 냈었죠. 말씀하신 대로 완델손이 이때 가브리엘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완델손 이날 진짜 아까 뭐 가레스 베일 이날이 진짜 완델손이 가레스 베일이었습니다. 근데 경기 전에 일단 박태하 감독이 개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앞에서 열심히 뛰는 개미가 있는데 그래도 약점이 있다. 근데 그 개미가 앞에서 열심히 뛰는 이유는 약점을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뭔가가 이제 박태하 감독이 확실히 이 광주의 약점이 수비란 것을 뭔가 좀 깨우치고 나온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겼었죠. 개인이 오랜만에 개인이.
근데 딱 그걸 딱 잘 노렸어요. 일단 압박을 해서 첫 번째 정호연 선수를 완전 쌈 싸먹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한찬희 선수도 그걸로 인해서 경고를 받았었고 누구였지? 박찬용인가? 누가 하나 윤민호 선수도 아마 경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정호연 선수를 쌈 싸먹었을 때 광주가 공격을 제대로 못 풀어나온 것을 박태하 감독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호연 선수가 이날 굉장히 90분 내내 고생을 했고 그만큼 광주가 지난 두 경기와 달리 공격 전개가 거의 되지 않았던 거기다가 플러스 최경록 선수가 이게 압박을 좀 주니까 이 선수가 자기 장기가 잘 안 드러나는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요. 근데 포항은 약간 라인을 전체적으로 좀 내리면서 그 광주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긴 패스로 이 조르지의 어떤 1대1 찬스도 만들고 홍윤상의 기회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광주가 잘하려면 이 포백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포포비치든 안영규든 중앙원까지 올라와서 패스를 연결해주고 하프 스페이스를 노려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항에 그냥 올라온 게 아니고 김인성, 홍윤상 이렇게 빠른 선수들이 이 올라오면서 이 뒷공간을 털릴 위기가 있으니까 광주로서도 조금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 약간의 뭔가의 약간의 전략의 변화로 인해서 포항은 광주가 할 수 있는 것을 잘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반면 광주는 여기서 저는 이정효 감독의 대응이 살짝 좀 아쉬웠는데 이 정우현 선수가 막혔을 때 아니면 지금 준비했던 플랜 A가 안 됐을 때는 플랜 B나 플랜 C를 꺼내지 않고 그냥 플랜 A로 계속해서 몰고 갔다는 거. 뭐 선수 교체는 했지만 그게 이정효 감독이 뭐 팬들이 얘기하는 뭐 국대급의 감독이 되고 또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고요. 뭐 광주는 이런 게 많죠. 지금 이건희 선수가 시즌 초반에 폼이 좋았는데 약간 지금 무릎 인대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감독도 얘기했고 경기를 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이건희 선수가 장기 결장한다면 이거는 이날 패배보다 더 큰 데미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다. 경기 후 인터뷰 보니까 현타 온 것 같다. 이날은 홈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 에너지를 발산을 하던데 뭔가 경기가 안 풀렸던 것 같습니다. 광주는 빅톨 선수, 백하 선수 뭐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찬희 선수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홍윤상 선수는 그 올대 차출이 안 될 정도로 한찬희 선수보다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둘 다 뭐 못 걸을 정도는 아닌 부상입니다. 오히려 이건희 선수가 좀 심한 것 같고요. 어쨌든 포항은 혀를 뚫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팀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팀이라 상당히 분위기도 그렇고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항은 지금 용병 한 쿼터 한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네. 여름에 뽑죠. 그 자리를 센터백으로 좀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나갔다 그랬나 이제 곧 나갈 겁니다. 아마. 그냥 아예 그냥 아시아 쿼터가 아니라 센터백 자리로 그 자리를 보고 있다라는 오컬트 팀, 오컬트 풋볼.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채울 것 같고 확실히 오베르단 선수가 중심 잡아주니까 나와요. 오베르단 완델손 이 왼쪽 진짜 미쳤어. 이거 어떻게 누가 뚫어?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이 팀이 확실히 갖춰진 팀이라는 걸 느꼈고 박태하 감독도 준비를 굉장히 잘한 그런 경기였다. 어쨌든 이정효 감독도 혹시 포항만 만나면 포항에 짬바 있는 감독들을 만나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정도 포항 원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울산과 인천의 경기 3대3.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 스코어상으로는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반에 이 로테이션을 돌렸죠. 주민규 선수도 빼고 켈빈도 데뷔를 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반에 보헤니티도 오랜만에 나왔고요. 오랜만에 나왔고 마틴 아담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이 경기 양상이 되게 특이했어요. 제가 딱 뭐 TV로 봤는데 누군가 골을 넣으면은 골 넣었구나. 그리고 잠깐 딴 짓을 하면 또 스코어가 똑같아져 있어. 그런 양상이 지금 꾸준히 됐었는데 보십시오. 마틴 아담이 32분에 골 넣고 무고사가 6분 뒤에 동점골 넣었죠. 그래서 전반 1대1. 근데 후반에 3분 만에 박승호가 골 넣고 5분 뒤에 이동경이 동점골 2대2. 그 다음에 반대로 마틴 아담이 후반 17분에 골을 넣고 그리고 12분 뒤에 무고사가 골을 넣으면서 1대1, 2대1, 2대2, 3대2, 3대3까지 되는 난타전이 됐는데
이거 많은 골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되게 재밌는 경기가 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로 봤을 때는 두 팀 다 좋지 않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영건 선수의 실수도 나왔지만 황석고 쪽도 불안했고 중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상대에게 추격골을 허용하는 이 작년에 이 초반에 울산이 잘 안 보여줬던 모습이 초반에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인천은 모처럼 이 초반 두 경기에서 득점이 없었지만 이날 3골을 넣긴 했죠. 근데 오히려 지금 3골을 허용을 하면서 갑자기 좀 수비가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만큼 두 팀 감독 모두 결과도 그렇지만 내용도 썩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3대3인데 지금 게임을 못 봐가지고. 네. 수비 불안하면 우승 못함. 그러니까 수비가 울산이 작년만 못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김기희가 돌아와야죠. 김기희 선수. 네. 네. 지금 서령우 쪽도 계속해서 좀 과부하 걸리는 것 같고, 네. 중원도 이규성과 파트너를 누구로 할 것인가. 근데 좀 수비적인 선수가 지금 수미가 없다 보니까 계속 좀 돌려서 쓰는데 보야니치 선수는 이 활동량 측면에서는 중원 장악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고요. 무엇보다 켈빈 선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바코랑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아직은 데뷔전이긴 하지만 이 바코의 하위 호환 느낌은 좀 있습니다. 초반이지만 뭐 앞으로 더 잘할 수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코과는 절대 아니다. 크랙 유형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수비 2명을 제칠 정도의 뭔가를 보여줄 것 같진 않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갔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차피 어울림은 직관 뭐라고? 간 팬들은 다 켈빈 칭찬이 많았다. 칭찬 많았다. 현장에서는 또 봤었을 때는 좀 어제 현장에서 좀 다르니까 공다르는 건 좋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켈빈 첫인상은 애매함 있었고 바코의 축신급은 아니다. 근데 뭐 바코랑 다른 식의 기여를 하면은 팀의 도움이 분명히 될 수 있겠죠. 근데 뭐니 해도 이청용 선수가 조금 팀에 복귀를 해야지 이 뭔가가 좀 활로가 좀 틀리지 않을까 중원과 이선에서 후반에 교체됐을 때 그죠? 예, 근데 지금 이날은 사인회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직 컨디션이 안 된 건지 이 빈자리가 조금 느껴졌던. 인천은 어쨌든 이날 미드필드가 이명수 선수 빼놓고 거의 지금 음포크 선수도 빠지고 음이 많아졌네. 예. 예.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좋은 경기를 했고 무고사가 마침내 혀를 뚫었다는 거. 예. 그 부분이 아마 인천 입장에서는 이날 상당히 이채로웠던 거는 교체 선수를 한 명밖에 쓰지 않았다는 거. 김성민 선수.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만큼 중원 쪽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았었던 게 아마 이날 인천의 가장 큰 고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포크 선수가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빠졌던 부분 아마 부상이 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천도 어려운 만약에 최근에 승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득점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을 상대로 아마 홈에서 원정에서 무너졌을 경우에는 초반 굉장히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었는데 이날 어쨌든 귀중한 승점, 귀중한 골까지 얻어내면서 어쨌든 인천 초반에 약간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한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와 이날 백업에 뭐 백민규, 이가람, 김세훈, 최우진, 김건희, 와 젊은 선수들을 싹 깔았는데 이 교체 투입하기보다는 기존 베스트를 좀 믿고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울산 원정에서 어쨌거나 득점 혀를 뚫고 승점 1점 따냈으니까 인천으로서는 뭐 아주 나쁜 성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제루소 공자 보면 진짜 무서웠음. 제루소는 늘 무서워요. 늘 무섭긴 무서워. 아 근데 어제 보면서 딱 그건 느꼈어요. 무고사 제루소의 의존도가 더 커졌다.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이 경기를 통해서 보니까 왜냐하면 주변에 젊은 선수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들에서 뭔가 안 나오면은 와 앞으로 더 힘들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